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보잘것없는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동부 13도 오리지널 모드에서 곰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인가? 세트에 적용된 곰. 자, 한강 허드슨 리버. 물론 이 이야기의 풀이는 진경산수화로, 물론 다른 각도에서도 풀어놓은 게 있지만,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선의 진경산수화. 결국은 180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이 허드슨 리버 학파의 풍경화에 1700년대에 등장하는 세트의 정선 필 경교 명시첩에 등장한 한강 주변의 그림들. 역으로 1800년대 허드슨 리버 학파가 그린 뉴욕주 주변의 풍경들과 약간 신화적 모티브가 연결된 허드슨 리버 학파, 그 후에 1800년대 중반에 지나가면서 풍경화로 거의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연결고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세트에서는 한강이라는 이미지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면 허드슨 리버가 역으로 한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허드슨 리버 학파, 정선이 그린 필 경교 명시첩, 즉 한강 주변, 허드슨 강 주변. 그러면 이 지역에는 허드슨 리버만 있느냐? 물론 허드슨 리버는 신대륙 앵글로색슨 역사에서 장악한 개념으로 허드슨 리버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고, 이제 물론 신대륙 발견의 프레임에서 인디안들은 인도인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인디안이 부르는 강, 또 인디안이 허드슨 리버하고 연결된 인디언 강이 중요하겠죠. 물론 그게 과거에 한자기로서 한강으로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화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 이야기는 모호크 리버가 되겠죠. 자, 모호크 리버, 모호크 강, 모호크 강. 자, 이 주변이 허드슨 리버 학파가 그렸던 주요 지역, 그 중심을 뉴욕에서 올라가서 올버니에서 만나는 바로 이 라인. 이 라인이 모호크 강이죠. 이게 허드슨 강이고. 자, 그러면 이 모호크 강, 이 강이 왜 중요하냐면, 즉 애팔라치 산맥이 있고 지금의 뉴욕주, 그리고 뉴잉글랜드 또는 뉴저지 이쪽 동부 13도의 중부하고 북부죠. 이쪽에서 오디오 방향으로 가려면 유일한 통로. 물론 이제 산 타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 교역, 무역, 전쟁 이런 개념으로는 이 라인입니다. 모호크가. 그래서 올보니가 중요하고, 여기에 또 명칭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펄로 지역으로, 오디오 지역으로 넘어가는, 연결이 되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무튼 이리 운하가 나중에 개통되는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의 실질적인 자연적인 교통의 도로는 모호크 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겠죠, 모호크 강이. 그러면 모호크 강이 왜 중요하냐? 자, 모호크 강이 이 지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허드슨 리버 모호크 강, 다들 아는. 그러면 이 노란 강이 뭐냐? 세인트 로렌스 강. 즉 동부 13도의 미국이나 동부 13도 동북부의 캐나다, 유럽에서 오디오 쪽으로 가려면 두 개의 통로입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오디오로 가느냐, 모호크 강을 따라 오디오로 가느냐. 그래서 이 세인트 로렌스 강, 모호크 강, 허드슨 리버 강은 동부 13도에서 또는 오리지널 모드에서 전쟁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라인이죠. 그래서 동부 13도 한반도 세트의 동북부의 전쟁을 오리지널 모델로 추적할 때는 이 강을 따라서 그 거점들하고
충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모크강. 자, 이거는 꽤 1974년 사진이 1974년 사진. 이게 좀 오래된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들을 좀 봤을 때 아무튼 정확한 연도는 1974년 아니고 이제 검색할 때는 이게 약간 1900년대 초반 사진으로 이 모크강 사진 오래된 사진인데 자 그러면 이곳에서는 누가 있었냐? 당연히 모호크족이 있겠죠. 모호크족. 모호크족은 캐나다 남동부와 뉴욕주 북부와 온타리오호 세인트로렌스강 주변에 거주하는 이로커이어를 사용하는 부족입니다. 이로커이 연방의 창립 멤버 5명 중 1명인 모호크족은 동쪽의 침략으로부터 연방을 수호하는 동쪽문의 수호자. 자, 여기서 그러면 동쪽의 침략자는 누구일까요? 모호크족 입장에서. 모호크족이 위치한 곳은 캐나다 남동부, 뉴욕주 북부, 온타리오, 세인트루이스강 주변에 거주하는 동쪽으로부터 침략자. 그러면 보통 두 가지가 있겠죠. 인디안족들 간의 대립구도 아니면 우리가 그 앵글로색슨족, 유럽에서의 침입, 바이킹의 침입을 지키는 동쪽문의 수호자입니다. 동쪽, 모호크족. 동쪽문의 수호자. 주로 위치한 것은 캐나다 남동부, 뉴욕주 북부, 주로 그게 세인트루이스강, 모호크강을 교차하는 것이죠. 온타리오까지. 자, 이렇게 지역을 모호크족이 있고 무슨 다른 족도 있었겠죠. 모호크족의 영역.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게 모호크강이다. 물론 캐나다하고 미국이라는 분리구조가 없을 때 연결성을 봐야겠죠. 자, 이거는 그냥 인디안들 사진인데 모히칸, 모호크족, 나바로, 기타 등등 섞일 수 있으니까 일단 사진만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안들, 영화 속에 옷통 벗고 깃털 걷고 서부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디안들 말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인디안 사진들을 보면 이 우리가 이제 계급 사회로 말하면 귀족적인 것도 있고 천민스러운 것도 있고 사냥꾼스러운 것도 있고 시골스러운 것도 있고 하지만 이 귀족, 왕족, 귀족 느낌이 나는 복장들 또는 문양들 굉장히 고급되면서 우리가 흔히 중국, 지금의 아시아에 세팅된 중국에서 등장하는 과거 형태의 복장들의 오리지널이 되는 형태가 너무 많이 사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단 이런 직조 이런 시대를 거친 결과물들이 남아있는 형태다. 의복이나 이런 문양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제 하얀색 옷 입고 다니는 거를 너무 자체적으로 우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적인 이 옷을 만드는 천을 짜는 문양을 만드는 이 기술들을 역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자, 이런 사진이 있고 이거는 뭐 이제 또 우리 서양식 옷 같으면서도 좀 애매모호한 아무튼 자 그리고 이런 사진도 있죠. 굉장히 인디아 관련돼서는 또 나중에 할 건데 오늘은 지금 이번에는 이 허드슨밸리 또 허드슨강, 모호크강 또 뉴욕 동북부 나와서 약간 과거
주제도 이야기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나중에 다 할 건데, 자, 이런 복장들이 있습니다. 자, 뒷머리. 그리고 이제 남자들. 주로 이제 우리가 추장 부족의 장이라고 하면 깃털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을 빠져봐야겠는데, 저는 이런 기호학적인 문양이 굉장히, 지금도 이게 그 인디안들이나 또는 중남미 가면 사람들이 이거를 거의 그냥 자체적으로 안겨서 이걸 배를 짜는데, 그런 거 보면 놀랍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바로 이 깃털 부채. 이런 깃털 부채 보면, 우리 제갈 보는 것도 생각나고.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좀 깔끔한 사진 올려놓은 거고, 아무튼 이건 일단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는 약간 깃털 그런 좀 하겠습니다. 모자의 깃털, 두건의 깃털, 조우관, 뭐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보고, 조우관. 자,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건 한자 기록 세트에 적용된, 우리나라에서 조우식에 관한 최초 기록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나오는 부여의 시조 해모수에 대한 서술이다. 즉 머리에 조우관, 허리에 용광 기록하였다. 해모수는 그 신화의 성격상 샤먼의 역할을 겸한 재정일치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조우를 관의 삽식, 풍습의 유목민의 숭배사상, 조류 숭배사상,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다. 이거는 이제 세트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자, 조우관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부터인데, 고구려의 위서, 주서, 북사, 명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절풍, 소골, 나관 등의 모자에 새 깃털인 조우를 꽂아 장식하였고, 조우를 장식의 유무를 통해 귀천의 차이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깃털이 어떻게 머리에 또 어떤 형태의 모자에 장식하느냐의 문제죠. 고구려 고분 벽화에 확인된 조우관은 대부분 절풍의 천연의 조우를 장식한 모습이고, 감신총의 벽화에 나타난 인물의 차림에는 조우 장식이 투구에도 확인된다. 그리고 여러 문헌 기록에 두 개의 조우 장식들을 언급하였지만, 고분 벽화에서는 다수의 깃털 장식된 조우관. 자, 문헌의 기록에는 두 개의 조우 장식. 문헌의 기록에는 두 개의 조우 장식을 언급하였지만, 우리 이제 세트에 나오는 벽화는 다수의 깃털. 세 개의 조우로 이루어진 장식 유물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모자에서 장식한 색잇은 천연의 자연의 조우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금속을 사용한 화려한 조우 장식도 이루어졌다. 이는 당나라 장초금이 쓴 한원의 고려조에 기록된 금우, 금동제, 조우 장식 유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마총의 벽화에는 인물의 금속제 조우 장식, 조우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한자 기록에 가장 가까운 것에 문화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인디안이다. 두 개, 여러 개, 한 개, 깃털, 부채.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연속성이 있느냐? 세트에 이러한 문화의 연속성이 존재했는가? 물론 이제 뭐 꽁사냥꾼들이 깃털 꼽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의 흔적이 의복의 도구의 형태, 문양에
조우관. 자,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깃털만 썼겠느냐, 인디안들이. 아무튼 이 문양들이 대단한 거지. 배를 짜는 기술. 근데 지금도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데스 산맥, 중앙안개, 남미의 그 산골짜기에서 또 할머니, 어머니, 손자, 손녀가 이 모양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자기 부족에서 어머니 가문에서 부족들이 내려온 문양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카페도 짜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로 펼쳐진 그 기술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러하다. 아무튼 그런 다큐멘터리 제가 가끔 봅니다. 자, 이렇게 솥불 같은 걸로도 머리를 장식했고, 치우. 자, 여기는 늑대 머리. 자,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사자 머리, 호랑이 머리, 헤라클레스. 그리고 부족의 상징이 되겠죠. 아니면 사냥을 했다. 뭐 결과물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해석의 나름인데, 중요한 거는 간단한 부족의 상징성,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성, 자신의 자아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문화로 세습되어지는 거죠. 자, 늑대, 소.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에 중국 뭐 황제 호원원도 곰을 길들이고 호랑이를 길들여서 뭐 염제입니까? 판천에서 치유 말고 염제겠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막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야. 단군이 내려와서 곰하고 호랑이를 뭐 동굴에 가둬놓고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의 오리지널은 결국은 부족들. 그 부족을 상징하는, 그 부족들이 모시는, 부족들이 동기화를 시킨, 부족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런 것들하고 동물들하고 상징성,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리지널 무대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역으로 가던 우리가 인간들의 본질을 심리적으로 역으로 추론하던,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끔 많이 등장했던 인디안 형태의 상투로 이야기했던 비어볼, 곰이고 황소고. 자, 이제 이 사진 꽤 많이 나왔죠. 물론 세트에 재정립된 한반도의 상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세트에 존재하는 이 지금 우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하다. 문화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 그것도 이제 1800년대 우리가 사진, 영상들을 근거해서.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민족적 실체를 쫓아가면 결국은 기록상에 중국인에 가까운 거고, 한나라 또는 선비족,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엮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모르겠죠. 하지만 명확한 거는 더 중국인에 가깝다. 한자를 쓰는 민족이다. 의복 양식이 예사롭지가 사실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민족 민뽕, 대조선뽕, 환뽕, 단뽕, 즉 세트에서 변형된 형태의 이미지 또는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진 또는 어떤 특정 단체, 종교, 역사적 종교의 플러스가 되어서 이 스피커 장사꾼들이 그 이미지화를 시킨 대중들을 단순하고 멍청하게 만드는 그
그 스토리텔링을 무시하는 거지. 아니, 무시한 거죠. 무시하거나 약간 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1800년대, 1900년대에 존재했던 이 민족이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역추했을 때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이족이 아니고 중국인이다. 한족이다. 선비족이다. 더 한나라스럽다. 주나라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환뽕, 단뽕, 대주손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머리 중심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0년, 4000년, 6000년 그 신화적 스토리의 기록을 이야기할 때는 이 문화적인 것을 그 지리적인 환경인 것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대중들의 뇌를 자극하는 이 쇠뇌적인 단순 논리적인 접근법을 탈피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보셨던 바로 자주 등장했던 라스트 모히칸에 등장하는 두 종족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영화 주인공의 모히칸족의 아들이죠. 아버지 있고. 라스트 모히칸 안 보신 분은 뭐 꼭 보시기를 바라고. 영화라 그 자체로도 괜찮은 거니까. 자, 모히칸. 자, 모히칸. 프랑스인들이 모히칸족을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룹스입니까? 그래서 모히칸족의 또 다른 의미가 이 발음은 이제 프랑스 말로 해야 되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영어로는 그냥 뭐 룹스. 프랑스인들은 모히칸족을 늑대라고 불렀다. 늑대족이라고 불렀죠. 누가? 프랑스인이. 자, 이쪽은 이제 라스트 모히칸에서 좀 악인의 입장으로 나온 이쪽이 바로 모호크족입니다. 이쪽이 모호크족. 여기가 모히칸.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호크강에 있던 모호크족. 근데 우리들은 또 선과 악의 단순 대비로 나쁜 놈으로 모호크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호크족하고 모히칸족은 서로 대립관계였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모호크 C족이 늑대고 곰이고 거북이. 즉 이들이 늑대도 뭐 모셨던 자기가 늑대족이다, 늑대 C족이다, 곰 C족이다, 곰족이다, 거북이족이다, 늑대, 곰, 거북이. 자, 거북이. 자, 우리가 뭐 추모 또는 동명성왕 막 이야기하면 나오는 그 거북이, 늑대, 곰 다 이 인디안 부족의 C로 다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 곰. 모호크족이 C족으로 늑대, 곰, 거북이를 상징으로 두던 했는데, 자, 모히칸족을 프랑스인들은 늑대라고 불렀다. 늑대족이라고 불렀다. 근데 모호크족에 늑대, 곰, 거북이, 늑대가 있는 겁니다. 곰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상징은 부족들이 자기들도 곰이다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도 독수리다 할 수 있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늑대. 모호크족. 자, 그러면 카니에카 부족을, 자, 즉 이거는 모히칸입니다. 곰 사람들이라는 몽크린이라고 불렀다. 자, 네덜란드인들은 이 용어를 모호크족이라고 했다. 모크린. 자, 다시 카니에칸 부족을 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모크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 용어를 모호크족으로, 즉 모호크족은 곰 사람들. 자,
모호크는 곰. 자, 모호크 늑대도 있지만, 근데 모이칸은 늑대. 자, 모이칸 늑대. 모호크족은 곰. 모호크족은 곰 사람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늑대 이거 하면서 말 잘못했는데, 자, 모이칸 늑대, 모호크 곰, 곰 늑대, 곰 늑대의 대결 구도가 족속들이 대립한 곳이 있는 동네가 바로 허드슨과 모호크가 뉴욕주 중북부라는 거죠. 곰족, 늑대족, 곰과 늑대. 늑대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늑대족. 물론 이 사진이 모이칸으로 검색되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 사진인 걸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모호크하고 잠깐 오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모이칸, 모호크. 모이칸족은 늑대족, 모호크족은 모호크린 곰 사람들, 곰족, 늑대와 곰족의 대립구도. 이게 라스트 모이칸에서 이 장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즉, 이 종족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했겠죠. 곰족, 늑대족. 그리고 이 대립이 우리가 이제 동부 13도에서 인디안 전쟁, 1700년대에 주로 등장하는 프랑스 영국의 전쟁에서의 영국 편이냐, 아니 프랑스 편이냐, 영국 편이냐. 근데 모호크족이 프랑스 편이죠. 이쪽은 대륙 또는 독립 세력. 근데 이제 그 세력들이 미국 독립전쟁 때 편,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때 편, 그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라스트 모이칸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호크족이 프랑스 편이죠. 그래서 이 곰족과 늑대족이 대립이 있는 스토리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캘리포니아 곰 상징. 자, 우리 고조선 당군 옥녀 호랑이 스토리가 나오죠. 자, 유럽은 곰 상징. 작센주, 베를린. 자, 그러면 오리지널의 곰은. 자, 이거 경계. 이쪽이 자, 스페인. 여기도 뉴 스페인. 자, 여기가 이제 중국 영역. 자, 동부 13도 영역, 동부 13도, 동부 13도, 동북부 영역, 동북부 신화. 자, 여기서 당군 호랑이 이야기. 자, 여기는 곰을 상징하는 가문들. 자, 이쪽은 오리지널 스토리 방금 들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세트에 작용되어진 오리지널에서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라는 이 신화적인, 또 둘이 또 결혼하는, 자, 이런 신화 소설 야동 같은 이야기, 실체는 당연히 이쪽에서 찾아겠죠. 자, 여기서 이쪽에서 등장하는 곰 부족들 이야기들이 라스트 모히칸에서 살짝 영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각인되게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오래전부터 이쪽에 이 곰을 상징하는, 늑대를 상징하는 부족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결국 누구하고 연결되냐? 앵글로색슨하고 연결되죠. 프랑스하고 연결되죠. 유럽인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쓰여진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록적으로는 문신에서 무신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곰 늑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이쪽으로 왔을 때 늑대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자, 저번에 이야기했던 곰 꼬리를 달면 사자가 됩니다. 문양적으로. 유럽판에서 많이 등장하는 곰의 문양에 꼬리를 달면 사자. 자, 여기서는 늑대가, 자, 인도 호랑이,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호랑이 유명하고, 자,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해서 이제 호랑이로 바뀌는 거죠. 호랑이하고 늑대. 범위 이식을 하면서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가설. 오리지널 스토리는 늑대일 수가 있다. 자꾸 세트적 기록에서의 호랑이를, 동북부에서 호랑이를 막 찾으려고 하면 나오겠느냐.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